안녕하세요, 검은거인입니다. 이번 가이드는 정전기 구형 번개의 엔드 세팅 가이드입니다. 비치명타 마나 스태킹 빌드는 안정성이 좋고 저점은 높지만 고점으로 올라가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 세팅의 방향성은 딜 천장을 더 올리기 위해 치명타 빌드로 전환할 것입니다. 또한 세팅의 특성상 마나 스태킹을 더 이상 유지하고 고점을 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난 마나 스태킹 스타터 빌드로 시작하셨던 분들은 적당량의 커런시를 모아 한 번에 빌드를 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정전기 구형 번개와 토템의 이점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기에 생략하고 해당 빌드의 메커니즘만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최대 5개의 권능 충전을 최대치로 이용할 수 있기에 이를 조금 더 활용할 예정입니다. 바로 극한의 혐오와 어쌔신의 부적입니다. 극한의 혐오는 권능 충전 최대치만큼 저주 제한이 높아지며 총 5개의 저주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어쌔신의 부적 옵션 중 최대 권능 상태에서 치명타 확률 증가는 베이스 치명타를 올려주기에 조금 더 적은 양의 치명타 확률 증가에도 100% 치명타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사용하기 위해선 총 5개의 저주와 신비학자 낙인을 연결해 사용해야 하며 구형 번개를 제외한 추가 6링크 장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소 피해량을 크게 늘려주는 절멸의 빛을 사용할 예정이며 저주 세팅으로 부족한 젠칸으로 감전을 담당하는 토템을 소환할 수 없기 때문에 구형 번개에 다중 토템을 연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디알라의 초록색 홈과 별의 제 옵션, 신발 포식자 옵션과 허리띠의 옵션을 다 합쳐 최소 89% 이상의 재사용 대기시간 회복 속도를 챙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0.792초의 대기시간을 가지게 되며 이는 더 많은 구형 번개의 시전으로 DPS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전 설명에서 말씀드렸듯 다중 토템을 사용해야 하기에 더욱 짧은 대기시간은 더 원활한 토템의 소환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나 스태킹을 포기한 대신 얻을 수 있는 이점인 다양한 오라의 사용을 위해 최대한 많은 점유 효율을 챙겨야 합니다. 또한 토템으로 늘어난 마나 소모량을 감당해야 하기에 우리는 섬뜩한 충전기를 통해 마나를 애실로 대신할 것입니다. 이를 모두 만족하는 투구인 걸신 들린 왕관을 이용한다면 추가 점유 효율 증가를 챙길 수 있어 계몽 보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섬뜩한 충전기에 들어가는 패시브 포인트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섬뜩한 충전기 효과로 애실이 마나를 보호하고 있기에 피해 온이와 불변의 힘을 그대로 이용이 가능해 세팅의 안정성이 조금이나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먼저 무기는 절멸의 빛을 사용합니다. 저항 감소가 적어도 60에서 61%인 것을 구매하며 최소 5링크부터 시작합니다. 장착된 잼은 암살자의 징표, 전도성, 원소약화, 응징, 쇠약화 5개의 저주와 신비학자 낙인을 연결해 사용합니다. 암징과 전도성, 원소약화는 필수로 들어가며 응징과 쇠약화는 선택사항입니다. 해당 저주 스킬은 주로 보스전이나 수확, 에센스와 같은 컨텐츠에서 종종 사용될 예정입니다. 갑옷은 디알라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6링크에 3개의 빨강, 3개의 초록 홈을 사용하며 해당 갑옷은 능력치 요구사항이 없기에 색채 옵으로 등장하는 홈 색깔의 확률이 3개가 동일합니다. 꼭 홈 색깔을 맞춰 구매하지 않으셔도 직접 돌려서 충분히 띄울 만큼 난이도가 낮습니다. 장착된 잼은 초록홈에 정전기 구형 번개, 각성한 번개 피해 추가, 치명타 피해 증가를 넣고 빨강홈에 주문 토템, 다중 토템, 강화 보조가 들어갑니다. 투구는 걸신 들린 왕관을 사용합니다. 장막 옵션으로 민첩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며 지능보다는 힘이 조금 더 좋습니다. 힘 및 민첩 31 이상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착된 잼은 원소의 순수함, 진노, 별이, 활력으로 계몽 보조를 사용하지 않아도 소량의 마나가 남게 됩니다. 목걸이는 별의 재를 사용합니다. 이번 시즌 너프로 인해 점유 효율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퀄리티의 증가가 목적입니다. 구형 번개의 퀄리티를 증가시켜 재감을 얻는 효과가 가장 크며 추가로 원소의 순수함의 퀄리티 옵션에 저항 증가는 소소하게 도움이 됩니다. 용 송곳니 모조품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DPS 계산 시 두 목걸이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줄어든 재감만큼 더 답답한 플레이가 있었기에 별의 재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재감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구형 번개 잼에 플러스 20, 디알라 퀄리티에 플러스 30, 신발 총주교 상급 플러스 6, 허리띠 제작대 재감 최소치 플러스 9를 더해 총 65%가 나오며 최소 89%가 되기 위해선 24%의 퀄리티 증가 옵션이 필요합니다. 이 다음 구간인 98%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9%의 추가 재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발에서 플러스 7, 허리띠에서 플러스 12를 챙길 경우 29% 이상의 별의 재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이 구간까지 가는 투자 대비 얻는 효과가 미비하기에 해당 공략에서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유는 지팡이를 사용하기에 평형추, 투명, 호박, 은을 사용합니다. 반지는 극한의 혐오와 키카자루를 사용합니다. 극한의 혐오는 저주 제한을 늘리는 용도 외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타락 옵션으로 진노 오라 효과 증가, 주문 및 공격 시 번개 피해, 모든 원소 저항, 중독 면역 등을 챙길 수 있습니다.
키카자루는 저주 효과 감소와 높은 초당 생명력 재생으로 맵핑에서의 안정성을 더해주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 반지는 다른 레어 또는 사용하고 싶은 유니크 반지로 대체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원하시는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빌드에 큰 제약이 없으니 세팅의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타락 옵션으로 극한의 혐오와 같이 챙길 수 있으나 낮은 카오스 저항으로 중독에 취약하니 둘 중 한 곳은 중독 면역을 넣어주시면 조금 더 안전한 맵핑이 가능할 것입니다. 장갑, 신발, 허리띠는 레어를 사용합니다. 장갑과 신발은 힘, 애실 베이스, 아이템 레벨 84 이상의 생명력 재생 속도가 최소 20% 이상이 분열된 것을 구매해 제작합니다. 이후 4개의 빈 전미어 자리에 적당히 높은 힘 한 줄, 1티어 단일 저항 3줄이 필요합니다. 귀를 찢는 진노, 증오, 분노의 에센스로 작업하며 한쪽에서 힘이 나왔다면 다른 한쪽에서 저항을 뽑는 방식으로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항이 겹칠 경우 수학 저항 변경으로 교체해 냉기, 화염, 번개의 저항이 최소 46% 이상씩 있어야 절멸의 저항 감소에도 75% 이상의 저항이 가능합니다. 이후 접두어에 장갑은 생명력 최대치를, 장화에는 이동 속도를 제작대에서 붙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갑에 총주교 포식자 옵션으로 낙담과 번개 노출을, 신발의 총주교 포식자 옵션으로 인내 충전단 피해 증가와 재사용 대기시간 회복 속도 증가를 챙기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잼 세팅은 열광, 신성한 축복, 영감, 강철 피부를 연결하며 다른 한쪽에는 정의의 화염, 정밀함, 돌골렘, 이동기를 사용합니다. 정밀함은 만화가 허락하는 만큼만 레벨을 올려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리띠는 명계의 조임새를 사용하며 높은 생명력과 초당 생명력 재생, 빈 전미어 한 줄이 있으면 사용합니다. 허리띠 장막을 해제하면 배울 수 있는 재사용 대기시간 회복 속도를 제작대에서 전미어에 붙이며 9%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기에 액자를 더 쓰지 말고 한 번만 바르셔서 사용하세요. 허리띠에 들어가는 심연 주얼은 타락한 피 면역 하나만 보고 구매하셔도 되며 추가로 여러 이점이 있는 옵션들을 골라서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얼입니다. 먼저 호전적인 신념 도미누스는 반드시 헌신당 원소 저항이 있는 것으로 구매해 사용합니다. 12시 또는 물질보다 정신 바로 아래 주얼 칸 두 군데 모두 사용이 가능하니 경매장에서 노드의 변화가 없는 것 중 저렴한 것으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대한 파장 원소 저항 3개를 사용합니다. 이번 세팅 또한 거의 대부분이 유니크 장비이기에 세팅의 편차는 줄였지만 저항을 얻을 곳이 한정적입니다. 반지의 타락 옵션으로 모든 원소 저항을 챙기셨다면 장대한 파장 1개는 격분 또는 원소 피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시자의 눈 분광주얼에는 활력의 생명력 재생 속도를 필수로 진노의 번개 관통, 열광의 저항 관통 등의 관통 옵션을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명력 재생 속도를 챙기는 것으로 우리는 정의의 화염을 사용하면서도 적당한 수준의 생명력 회복을 가질 수 있기에 맵핑과 보스전에서 한층 안정적인 사냥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피해 온이와 불변의 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스킬 군 주얼은 총 2개를 사용하며 과충격, 분광신장, 광범위 파괴 3개가 있는 것으로 구매해 사용합니다. 광범위 파괴는 사용하지 않으며 분광신장은 필수입니다. 추가로 빈 전미어 한 자리에 원소 저항, 민첩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없어도 세팅에서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중형 스킬 군 주얼은 이전에도 사용하던 쉬지 않는 보초와 선대의 보전 2개가 들어간 것을 사용합니다. 플라스크는 병에 담긴 믿음, 아찌리의 약속, 수운, 다이아몬드, 생명력 또는 루비 플라스크를 사용합니다. 야생림 전직은 이전과 동일하게 원시술사로 3개의 부적을 사용합니다. 접두어로는 명중시 도발, 마무리 타격, 최대 권능 상태에서 치명타 확률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전미어로는 토템 소환 시 2초간 도발이 필수로 생명력 재생 속도를 챙기면 더욱 좋습니다. 주요시는 염수황을 제외한 어떤 것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생명력 재생으로 부족한 지속 피해에 대응하려면 아라칼리를, 멀리서 날아온 투사체에 대비하기 위한 루나리스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보조신으로는 유구를 사용할 경우 키카자루와 함께 총 저주 효과 90% 감소로 맵모드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반지에서 중독 면역을 챙기지 못할 경우 샤카리를 사용합니다. 해당 세팅에서의 업그레이드는 이제 마법사의 피를 이용한 빌드가 될 것입니다. 저항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며 루비 플라스크와 생명력 재생 크래프팅으로 더 높은 재생을 얻을 수 있으며 높은 치명타 확률로 인해 노드의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해당 세팅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기에 POB에서만 진행했으며 같이 첨부할 예정이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형번개로 대략 1억 DPS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빌드이나 해당 세팅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저주와 버프, 물약의 유무에 따라 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며 마나 스태킹 빌드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져 죽을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토템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른 이점을 최대한 챙기지 않는다면 쉽게 죽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이번 시즌에서만큼은 도발 부적으로 인해 조금 더 안정적이기는 하나 탱키한 빌드는 아니기 때문에 모쪼록 섬세한 플레이로 조금이나마 덜 죽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거인이었습니다. 간단한 사냥 영상을 끝으로 공략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